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12월 2주차 방송이고요. 이번 방송은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다음 한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주간 시황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미중 무역전쟁 완화, 미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중국 화웨이 CFO 체포입니다. 이 키워드가 이번 주를 이제 좌우했던 거고요. 이제 요 말했던 순서대로 시장에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주 초에는 뭐 무역전쟁 완화로 인해서 뭐 산타랠리가 온다 해서 월요일 날은 급히 올랐었는데, 중간에 이제 뭐 미국 경기 둔화, 특히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화웨이, 중국 화웨이 CFO 체포가 되면서 이제 미중 무역전쟁이 주초에는 완화될 거라 했는데 다시 또 이러다 더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한 주가 지나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요건 이제 뉴스고요. 어쨌든 연말 장세가 여러분 생각했던 거랑 많이 틀리시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세에 어떻게 연말 장세를 대응해야 되는지, 현재 연말 장세에 대한 특징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연말장세 특징과 대응 방법. 과연 이제 지금 이제 녹음한 오늘이 12월 9일인가요? 그죠? 한 올해까지 27일까지 한 2, 3주 남았는데, 그때까지의 장세 특징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장세가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산타랠리가 열리고 있나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월 초만 해도, 지난주 초만 해도 산타랠리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산타랠리 쏙 들어갔죠? 그죠? 그렇다고 지금 공매도가 쇼커버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얘기도 많이 나왔죠. 방송이나 뭐 이런 자세. 공매도 쇼커버 들어오나요, 지금? 안 들어오죠? 중국 소비주 막 잘 가나요, 지금? 아니죠. 근데 뜬금없이 지금 정치인 테마가 막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 그죠? 뭐 이낙연이니 황교안이니, 물론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오긴 했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정치인 테마가 막 나왔죠. 도대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왜 지금 이런 게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삼성전기 있죠. 삼성전기 MLCC로 한참 주가가 올랐던 연도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죠. 자, 삼성전기 건데, 자 17년에 6.8조인가요? 그죠? 매출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천억인가 났었죠. 그죠? 17년에. 근데 18년에 예상이 8.3조. 영업이익이 1.1조, 거의 영업이 거의 300%, 거의 400% 가까이 올랐죠. 그죠? 사막 콘덴서, 2차 전지기도 하고, 이것도 MLCC이기도 하죠. 종목이. 이건 더 대단합니다. 자, 17년에 매출액이 약 2천억, 영업이익 220억이었는데, 올해 것만 해도 지금 9월까지만 컨센서스 나온 실적 봐도, 매출액이 벌써 작년 거 육박했어요. 매출액은 9월까지 실적이. 그러면 나머지 10, 11, 12월 달에는 오버할 거고, 영업이익이 더 놀랍습니다. 영업이익이 17년 연간 총 220억이었는데 올해 1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이익이요, 얼마입니까 도대체? 한 600억 되는 거. 600억. 300%가 거의 넘었어요. 그러면 10, 11, 12에 더하면 한 800억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특별히 뭐가 없으면. 그럼 작년 대비 4배 가는 거죠, 4배. 그죠? 삼성전기. 그러면 여러분, 주가도 그렇게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호텔신라 보시죠,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더 대단합니다. 17년에 이제 사드 때문에 뭐 충격이 있고 해서 이제 매출액이 4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730억이었는데 18년은 예상까지 포함하면
매출은 4.7조, 영업이익이 2,360억이에요. 2,360억. 이것도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죠. 4배 좀 안 되게. 17년 대비 실적이 3배 이상 향상. 그럼 여러분 주가는 실적이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주가도 3배 이상 올랐으면 못해도 1.5배 이상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삼성전기 월봉 차트입니다. 봉 하나가 1년.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16년부터 18년까지 있어요. 주가가, 지금의 주가는 17년 한 6월 주가랑 비슷하네요. 그죠? 실적은 좋아졌잖아요. 3배, 300% 넘게. 근데 주가는 작년이랑 비슷해요. 12월 달 수급도 보면 기관이 막 팔고 있죠. 작년 대비 실적이 엄청 좋아졌는데 왜 팔아요? 보험 투신 팔고 뭐 연기금 사모펀드 완전 털고 있네요. 그죠? 실적 대비 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결국 주가는 실적에 비례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관이 연일 팔고 있잖아요.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죠. 거의 17년 연말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실적 분명히 좋아졌는데, 예? 그죠? 호텔신라도 작년 한 10월 주가랑 비슷하네요. 그죠? 여기는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어요, 지금. 아니, 실적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도대체 왜 팔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왜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팔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는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급이. 수급이 뭐예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종목을 지금 12월에 매매하시려는 분 이제 가급적이면 관망을 하시지만 이제 하시라고 보면 이제 삼성전기 이런 거 사신 분 있죠. 아, 실적 좋다. 많이 떨어졌네. 아, 사야겠다. 라고 했는데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왜냐? 지금은 실적이 중요한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수급, 파는 사람이 많느냐 사는 사람이 많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장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보시면 수급 현황 한번 보세요. 자, 이게 10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등락폭이 있고요. 일일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보합 종목, 거래대금,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코스피예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팔고 있죠. 11월에는 이제 11월 한 초중반에는 기관이 팔았고 그 다음부터 중후반부터 외국인이 팔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팔았죠. 그리고 지금 12월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왔다 갔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거래대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래대금 5조에 5조 변화가 없어요. 11월 6일에도 5.1조였고 1일 거래대금이 12월 7일엔 4.5로 쪼그라들었네요. 12월 6일에도 5조 12월 5일엔 4.7조 수급 볼까요?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보세요. 기관 내리 팔고 있잖아요. 요 박스 안에서 산 게 한 3일뿐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왜? 올해 장사를 마감하니까. 북클로징을 하니까. 여기도 마감을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사하면 아침에 셔터를 열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 끝날 때 셔터문 내리고 계산하잖아요. 손님들 다 간 다음에. 하루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도 올해 장사를 정산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는 지금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기관이랑 외국인은. 거래대금 거래대금도 3조네요. 그냥 코스닥은.
그러니까 뭘 사지 않는 거지. 이미 11월부터 장사를 마감하고 있던 거예요, 기관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장사를 마감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장사를 마감하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뭘 사도 오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뭔가 내가 사서 오르려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려면 누가 또 새로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새로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장세가 계속되는 거고, 그나마 있는 돈들이 그 안에서 제한된 이 3조, 코스피 5조 요 안에서 제한된 섹터 내에서 돌아간단 말이죠. 순환배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만약 여기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크게 나왔어요. 남북 경협이나 뭔가 뭐 비핵화, 뭐 북한 정격 핵 비핵화 시행, 감찰 오케이 이런 게 나오면 여기 지금 거래대금 코스닥 이게 3조지만 이게 5조 8조가 되겠죠. 작년에 바이오가 갑자기 11월쯤에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시총상이 셀트리온 이런 게 그때 1일 거래대금이 8조였거든요. 지금 3조니까 엄청 쪼그라든 거죠. 그게 5조 8조가 되겠죠. 새로운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근데 지금 아니니까 그냥 시장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왜 그대로냐? 기관이나 외국인이 장사를 마감하고 지금 가계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장사 어떻게 했는지. 그게 북클로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타 랠리가 어떤 모멘텀이 없이는, 어떤 새로운 재료가 없이는 오기가 힘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스피 이건 이제 수급 주체별로 수급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 그냥 11월 말부터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그죠? 연기금 12월 연기금, 은행, 펀드, 투신 팔고 있잖아요. 거래대금 그대로고 5조대고 그죠? 그러니까 12월의 장세는요, 여러분, 지금 장세는 실적이 좋은데 많이 하락했어요. 사마콘덴서, 삼성전기, 호텔시를 앞에서 봤던 그런 걸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는 게 아니면 아주 단기적으로 나는 월에 매매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그런 개념이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더라도 짧게 가야 돼. 왜냐? 거래대금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의 연속성이 없어요. 내가 계속 사서 오르려면 내가 사면 누가 더 사줘야 돼. 그러면 거래대금이 늘어나야겠죠. 근데 거래대금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쭉쭉쭉쭉 나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생각하세요. 이게 주식은 일단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춘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급등주 공식이나 이런 거 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외국인과 기관 한 해 장세를 클로징한다. 그리고 펀드를 조정한다. 얘네들이 이제 장사를 마감하는데 전부 다 장사 미천을 팔아버리진 않잖아요. 그럼 내년도를 예상하고 올해 어느 정도 이렇게 종목을 좀 바꾼다고요. 그 리밸런싱 한다 그러는데 잘 갖고 있는 종목을 이제 그러는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고 갑자기 뭘 갖다 펀드에 껴놓고 자기가 운영하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비중 조절하고 새로 살 거 좀 정하고 그런 거죠. 12월 장세는 늘 그랬어요. 여기에 대주주 양도 차익 물량도 계속 나오고 있겠죠. 사모펀드에서 물량 나오잖아요. 연기금에서 주식 비중 줄인다잖아요. 계속 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금투가 사잖아요. 작년에 금투가 12월에 샀던 게 1월에 슈팅이 나와서 이게 바이오거든요. 근데 이제 금투가 뭘 사는지는 12월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체크를 해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그 가급적이면 물론 내용은 틀리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주간적 체크를 한 2년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방송분 동일 기간에, 그러니까 작년 17년 12월 이런 걸 방송을 좀 보세요. 그런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장세를 이해하시는데. 특히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고 주식 경력이 얕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지나간 것들도 동일 기간 걸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어려운 게 늘 그게 틀리거든요. 늘 늘 모습이 달라요.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이제 보시면 좋다. 어쨌든 얘가 빠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
코스닥은 뭐 여러분 보세요. 외국인 12월 팔고 있고 기관 뭐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팔아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금투부 다 파네요. 그냥 장사 마감한다는 게 딱 느껴지시죠? 여기서 박스 안에서 빨간색으로 이제 매수한다는 건데 그 몇 개 있어요, 그게. 장사 마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서 내가 싸다고 실적 좋다고 쌌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이거 사는 거 지금 사면 물릴 확률이 높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얘네들 계속 파는데 거래대금 그대로잖아요. 3조 1일 거래대금. 그래서 유입이 안 되면서 그 신규 매수세가 1일 평균대금이 보면 이제 코스피는 5조에서 6조고 코스닥은 이제 3조에서 이제 3조대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축소된다는 건 일단 주도 업종이 없다. 그리고 섹터가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돈이 항상 이렇게 투기성 자금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순환매가 된다. 그 다음에 시세가 연속이 될 수 없다. 돈이 없으니까.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대금이 적다. 이거는 뭐예요? 순환매 장세다. 여기서 주도주가 나오고 뭔가 나오면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늘어나겠죠. 왜냐면 글로 돈이 쏠릴 거니까. 또 새로운 애가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적다는 건 순환매. 그 다음에 시세의 비연속성. 그죠? 이걸 꼭, 그러니까 시세가 비연속이면 어떻게 돼요? 짧은 트레이딩 하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게 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12월 장세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러면 12월의 주요 변수가 뭐냐? 미 금리 인상 완화. 지금 바로 이제 지난주에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년에 너무 지금 금리가 빠르다는 얘기가 일부 연방은행, 미국의 연방은행 총재한테 얘기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비핵화. 지금 볼턴이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니네가 북한이 상응하게 하면 우리 제재 완화할 수 있단 말이 그 강경파인 볼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멘트가 없으면 또 비핵화가 급진전이 없으면 지금과 같다면 월말의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될 수 있고 거래대금도 계속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그래서 가는 게 뭐예요? 남북 경협과 정치인 테마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하실 분은 이런 쪽으로만 가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12월 선물 옵션 만기가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 어떤 외국과 기관의 변화 가능성. 이게 얘네들의 배당락과 선물 옵션 만기가 장사를 이제 끝마침하는 이제 마침표를 찍은 장부를 덮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도 보통 배당락 이후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1월이 좋았고 코스닥이 특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에 미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멘트와 비핵화에 대한 급진전에 대한 어느 정도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외국인은 금리 쪽에 민감한 거고 기관은 비핵화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게 있으면 각각 이쪽에 매수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주에 외국인이 매수가 갈 수 있고 건설과 SOC 관련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갖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위가 많겠죠. 그죠? 금리 인상 완화도 없고 급진전도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있으면 요건데 없으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한된 그 자그마한 돈 안에서 남북 경협과 정치인 테마로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왜 뜬금없는 정치인 테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뭐 여기 하다못해 우선주 이런 게 이런 장세에 간단 말이죠. 코스닥 시총바에 사회적으로 막 주도주가 나와서 가는 장세에 정치인 테마 지금 같은 건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갈 게 없으니까 일로 가는 거라고요. 갈 게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됐는데 왜 정치인 테마가 갑니까? 투기성 자본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로 돈을 쏘는 거죠. 그 남북경협은 지속적인 경협이고 이제 김정은 답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일요일만 해도 뭐 청와대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나마 이제 코스닥에서 살만한 게 뭐 조선주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사봤자 네 생각에 수익이 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과 대응 전략을 갖고 변수에 따라서 갖고 있다가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월말까지 특별 변화가 없다면 일반 투자자는 관망세를 지속하셔야 된다. 근데 이런 미국 금리 인상 완화와 비핵화 급진에 대한 구체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일반 투자자도 이런 종목 중심으로 건설과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근데 그럴 확률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 보시죠. 늘 하듯이. 자, 유가, 장기국채 금리, 원달러 환율 요 세 개 늘 보죠. 자, 현재가 52.6달러 좀 올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국제유가 감산을 합의했죠. 오펙과 비오펙국 사이에. 근데 이제 어쨌든 연말까지 요 정도는 지속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쁘지 않아요. 예. 요 정도 딱 좋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 금리가 2.85로 이제 0.2%나 떨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됐죠. 지난주에. 12월에 금리 인상 확정하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 쇼크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제 10년물은 아니고 2년물이랑 5년물 사이에 역전이 났는데 왜냐?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건 경기가 둔화될 확률이 높다는 통계적으로 늘 됐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맨날 통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 0.75면 외국인의 매도가 본격화된다. 맨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실제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단기 금리 역전 쇼크가 발생하면 금리가 역전되면 쇼크가 온다고 시장에. 경기 둔화. 세계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경기의 둔화는요, 곧 세계 증시의 둔화를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미 금리에 대한 인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의 쇼크로 다가온다는 거죠. 아직은 미 금리 인상이 완화되면 좋은데 그에 대한 멘트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죠. 환율은 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매크로 지표가 됐는데 지난주에 장단기 금리 역전 쇼크가 발생을 했죠. 시장이. 그러면서 급락을 했죠. 기술주 떨어지고 미국 경기 둔화되면 그 기술주, 미국 팡주 떨어지면서 그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주 뭐 이런 거 떨어졌죠. 자, 지난주 상승 업종 및 주요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위에 오른 거고, 자 보시면 자, 운수장비, 현대기아차 납폭과대로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 남북경협, 종이, 목재, 철강, 건설 이거 다 남북경협이죠. 그죠? 미술주 급락, 전기, 뭐 미국 경기 둔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미 경기 둔화 우려로 기술주 및 금융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도 급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 수급은요, 남북 경협, 정치인 테마, 납폭과대, 과대 업종으로 집중이 됐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자, 그러면 요일별 상승 업종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인데요. 자, 12월 3일에는 미중 무역, 주말 동안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날렸죠. 아, 잘 되고 있다,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그런 말 나오면서 또 있었고, 미국 정상회담 기대감이 이렇게 있으면서 전체 종목이 대부분 시장에서 유일하게 올랐었습니다. 그죠? 그다음 화요일에는 미국 정상회담 기대감, 이제 판문점 비밀회동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지수는 안 좋았죠. 그죠? 코스피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남북 경협, 연내 철도 도로 조사 착공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관련 종목이 남북경협주가 되게 좋았죠. 그다음에 정치인 테마가 이낙연, 황교안. 사실 이런 정치인 테마는 증시가 좋을 때 아까 말씀드리지만 나오는 종목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12월 5일 날 미 장단기 금리 역전 쇼크가 나오면서 미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했죠. 그래서 음식료 하나 올랐었고요. 남북 경협 하나 올랐습니다. 연내철도 도로 착공. 바이오 시총상이 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화웨이 CFO가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부각되면서 이제 아예 시장이 오른 게 없네요. 코스피도. 코스닥은 정치인 테마, 유시인 테마만 좀 올랐었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볼턴이 대북 제재 예외, 그다음에 김정은 답방 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증시는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도 빠졌고요. 코스닥에서 남북 경협, 김정은 답방이 이제 이미 바뀌었죠. 그죠? 그다음에 바이오가 올랐었습니다. 요렇게
지난주 올랐죠. 그 결론은 시장은 남북경협 정치인 테마 분이 없는 거예요. 바이오 시총사인 좀 제한적인 거고, 코스닥에 뭐 그냥 시장이 이런 거죠 뭐. 자, 지난주 코스피 현황의 차트로 보시죠. 차트로 1차 개파락, 2차 개파락인데 뭐 박스권 안에 다 개파락 박스권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지금 다시 들어왔죠. 개파락의 하단 부분에 있죠. 지금 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박스권이니까 아마 반등이 될 거예요. 아마 추가로 떨어질 재료는 없으니까, 그죠?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수가 있겠다. 다음 주는. 이것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대규모 매도세는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계속 매달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 또 남북 경협주, 뭐 코스피에서의 남북 경협주인 시멘트, 건설 뭐 이런 거죠. 대형 건설주. 그다음에 정치인 테마도 뭐 이제 그런 가끔씩 코스피 아주 오래된 뭐 잡다구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위 주도 섹터 안에서 섹터별 순환매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짧은 트레이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뭐 박스권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거래대금이 그대로니까 예, 뭐 똑같습니다. 코스닥은 좀 빠졌네요, 그죠? 북클로징, 펀드 리밸런싱 계속 되고 있죠. 그냥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도 귀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그러니까 이걸 매매하실 수 있는 분은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아닌 분은 기다리셔야죠. 관망하셔야죠.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장은 계속 열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관망하시는 분은 배당락,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좀 한번 기다려보세요. 무작정 좀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략 보시죠. 자, 현재는 박스권 장단 하단에서 상단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해서 지금 일요일에도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황교안 총리가 뭐 보수 진영의 1위다. 그럼 이제 월요일날 그거 관련주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김정은 답방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아직은 청와대에서 답변이 없다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북 철도 공동조사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 중심으로 어쨌든 관심을 모멘텀이고요. 남북 경협과 그 정치인 테마 내에서 순환매를 주목해야 되는 남북 경협은 주로 대장이 뭐예요? 철도, 그 다음에 시멘트, 도로, 산림, 그죠? 산림도 아마 다음 주에 있을 거야 아마 그 조사가. 정치인은 뭐 이낙연, 황교안, 오세훈 등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순환매에서 기다리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 갔다. 그럼 다음에 황교안을 사갖고 기다리고, 뭐 철도가 갔다. 그럼 다음번에 그 산림이 안 갔다. 뭐 도로가 안 갔다. 그럼 그걸 사서 기다리고, 뭐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순환매라는 게. 그래서 테마별 짧은 순환매 장세로 짧은 트레이딩 접근해야 된다. 그렇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는 연말까지 관망을 지속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커뮤니티 탭에서 이제 글을 계속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왜 커뮤니티 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가끔씩 한 주에 한 번이면 이렇게 올리는데, 가급적이면 유튜브 알람 켜놓으시면 거기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3일 전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 썼죠. 거래대금 번외한 거 없다, 뭐 수화물 돌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가끔씩. 예, 뭐 관심 있으신 분 알람 해주시고요. 12월 16일 12월 3주차 주간 정치체크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